네, 그럼 9월 커피클럽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클럽이 저희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지원기관의 관리자분들 그리고 지원 조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모여가지고 네트워킹과 그리고 정보 공유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 6, 7, 8, 9 오늘 손가락이 5개 다 접히는 5회차인데요. 9월의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술자숲 공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푸드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 대표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피트쿡의 김상우 대표님 그리고 휴밀의 김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늘 참여해 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 두 대표님의 스피치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한 분 듣고 두 분 듣고 궁금하신 부분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샌드위치와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토크쇼로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또 질문 잘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먼저 시작해 주실 피트쿡의 김상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피트쿡의 김상우 대표라고 합니다. 자,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법인 사업자는 3년 차고 개인 사업자는 7년 차입니다. 제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저는 많이 쫓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몸소 오늘 강의 내용 특별한 테크나 이런 것보다 제가 직접 겪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같은 지역의 공간에 거의 있으니까 아쉬웠던 점 이런 걸 좀 위주로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맛있게 운동하자는 컨셉으로 피트니스 앤 쿡이라서 그래서 피트쿡이라고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사모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개인 사업자가 7년 정도 됐고 법인 사업자는 3년 차입니다. 처음에 창업 목표가 있었을 때 저희가 회사를 좀 다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기술력도 없고, 시작할 때, 그래서 개인 기업으로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할 건데, 지금 2019년인데 매출도, 2019년에 법인 설립해서 나중에 지표로 나올 건데, 고용인원과 뭐 입점 판매, 자사 브랜딩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테크트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끝에는 대표는 물론이고 회사도 끊임없이 터치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목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사업 목적인데 보통 뭐 회사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저희는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10대 건강식품이 나오고 딜리셔스 푸드 맛있어야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게서 벗어나면 안 하는 것이고 이 부합에 맞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면서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처음 사업을 할 때 내가 가진 기준이 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사업 단계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조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1등만 따라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조 기반이 아니고 유통을 하고 고기를 많이 판매하고 플랫폼으로 가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들고 또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무조건 1등만 따라하자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고기를 팔았는데 팀원이나 플랫폼에 팔 때 1등을 목표로 잡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그날 가격을 할인한다. 저희는 밤에로도 바꾸고 1등이 사부을 쓴다. 저희도 씁니다. 하다 보니까 2등이 됐고
2등이 되는 순간에는 1등을 잡을 아이템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등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진입할 때는 30여 건이었습니다. 돼지고기 팔고 뭐 소세지 팔고 할 때. 근데 한 6개월 동안 1등만 계속 따라가 보니까 2등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은품이나 공격적인 방법을 노하우를 더 갖게 됩니다. 1등을 따라하게 되면. 그럼 본인의 노하우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1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원에서 티프레시를 받고 1등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전략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전개할 때 이제는 따라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와요.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려면 모든 프로세스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유통에서 시작해서 제조를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사몰 회원이 한 3만 명 있고, 그 다음에 자바름을 만든 이유는 네이버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하실 건데, 자사몰은 우리 회사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캐시카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외부 판매를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행사 딜 들어가고 하면 아시다시피 마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자사몰을 운영하게 되면 회원 수이 늘어나면 저 10만 명이면 신제품이 한 개만 팔아도 10,000개는 팔리는 거예요. 10%만 사도. 그러니까 자사몰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해 투트랙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픈마켓 다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쿠팡 로켓 프레시부터 뭐 허다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하나로마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조직도인데 이것도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 지금 이제 오늘 9월 1일부로 또 2명이 들어와서 딱 30명이 됐습니다. 스타트업 제가 3년 차인데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30명 정도. 작년 9월에 이제 저희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OEM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 지었습니다. 자, 제조시설인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어요, 스타트업은. 왜냐하면 제조라는 게 뭐 이거 보시면 알겠죠. 이 기계 한 대 뭐 4억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려고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번 리스크를 안고라도 모험을 한번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 기기가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프로세스를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계였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힘이 들고 많이 들었어요. 햄 소세지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계의 최상위입니다. 제조 중에 식품은. 그래서 거의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식재산권에 말씀드리면 특허하고 서비스나 상표나 있는데 이 정도는 왜냐하면 식품회사든 아니든 자기 제품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카피 제품은 누구든지 해요. 너무 많아요. 레시피가 한번 나오면 아시다시피 6개월 안에 새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요. 식품회사에서 보면 특허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물품의 대량 판매를 위한 분할 배송 시스템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인데, 자, 제조만 할 게 아니고 전부 다 플랫폼을 꾸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꼭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제조하고 플랫폼하고 결합이 돼야지 완전한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자사몰을 운영하시면 극히 회원을 모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제품,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이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요. 그러면 굉장히 식비가 일반 평균 1인당 80만 원 들면 이분들은 140만 원, 160만 원 정도 들어요. 몸을 먹는 게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식비가 부담되니까 할인할 때 어떻게 되냐면 구매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자, 1인당 평균 우리가 56,000원 정도 쓰는데 뭐 오픈마켓은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1회 구매가. 저희는 56,000원이 굉장히 높죠. 행사하려면 얼마 되냐면 28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1인당.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사고 싶은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품의 대량 판매를 위한 분할 배송 시스템은 뭐냐면 먼저 구매를 하고 100만 원에 사면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보관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데 배송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효용이 좋아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들 식비를 8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던 거예요.
그러고 매일 신선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게 이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진입이에요. 그 제조와 플랫폼을 결합하려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다 가지고 계시는 거고, 가지고 있어야 할 건데, 저기서 이제 기술 평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벤처기업이랬는데, 저희도 식품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받았는데, 기술을 T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 평가를 받으면 평가서가 T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요. 저희가 이걸 비용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원 사업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받고 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사업 제품인데 아까 저희가 이 제품이 리드오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만 개 정도 팔렸는데 운동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닭가슴살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될 게. 근데 닭가슴살 보면 알겠다시피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가 질려요. 먹기 싫고. 그래서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예요.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원래 단백질이 닭가슴살보다 더 많습니다. 고단백질이고. 근데 왜 안 먹냐? 지방이 많아서 못 먹어요.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는 기술을 아까 특허를 받아서 만든 겁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닭가슴살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걸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시장 조사를 하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이 제품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는. 사실은 그래서 뒤에 또 설명할 거지만 시작할 때 이게 끝이라고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이건 제가 추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허닥의 경쟁사라, 잠재적인 경쟁사라, 우린 거의 비교가 안 된 정도였죠. 그래서 허닥을 이 스펙을 쫓아가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육함량을 높이고 단백질은 비슷하게 만들고 지방은 더 낮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개발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뒤에 얘기했지만 허닥하고 저희가 경쟁사라 생각했는데 이제 납품이 됐어요. 그저께 이제 독점 계약이 돼서 이 제품은 허닥에게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 힘든 거예요. 카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스팀피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했는데 이것도 창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사 받아가 설문조사를 의뢰하게 됐어요. 설문조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받아 했는데 자, 운동하는 사람이 제일 먹고 싶은 게 1등이 짜장면, 2등이 피자, 3등이 어묵. 근데 어묵 관련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템을 짠 게 이겁니다. 이 제품인데 이 알래스카 명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살이에요. 근데 단백질 좋고 근육 함량을 혁진시키는 니오신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논문에도 발표되고 그 원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고등어도 해봤는데 원래 지원사이나 뭐 또 원료를 구하기 시작하려면 국내산 고등어라 이런 거 했는데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고 해서 했는데 명태를 또 선택하게 된 거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죠. 여러분도 재료를 선택하고 제품을 만들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걸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알래스카 명태는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가격이. 고등어는 아시죠? 풍년이면 내려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면 잘 만들어 놓고 원료 공급이 안 돼서 생산을 못하고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뭐 간단하게 저희가 찍은 건데 알래스카 산 명태로 기름기를 쫙 빼고 스팀으로 짜낸 어묵 스팀피쉬 진짜 맛있다. 자, 우리 회사 모델입니다. 운동을 하시고 자, 저 이렇게 홍보 자료를 작게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자, 이거 왜 홍보를 만들냐면 좋으면 자팔려 같지만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여기 계신 분도 다 새로운 상품일 겁니다. 좋은 상품이지만 새로운 상품이에요. 알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주고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아마 본인이 출연되고 저도 살이 쪄서 못하지만 본인이 출연하셔도 되고 어떻게 좋은 사람 친구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건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소스를 가는데, 자, 이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왜 드리냐면, 소스를, 그냥 음식도 저지방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해요. 이제 닭가슴살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근데 소스를 먹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탕이 많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게서 실패한 이유가, 자, 소스는 설탕이 없으려면 무설탕 하면 돼요. 대체, 지금 재료 칼로 나오죠. 알룰로스나 뭐 스테비아나 많은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는 확실히 당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왜? 설탕을 안 넣었으니까. 근데 검사 결과 보니까 당이 나와요. 우리나라 무설탕 기준은 1g 미만이에요. 미만인데 설탕이 나오는 거예요. 당이. 제품을 다 만들고 테스트 다 끝나고 했는데 다시 마지막 검사를 나온 거예요. 왜냐? 소스를 만들 때 부재료가 20가지 정도로 합니다. 부재료 안에 설탕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제품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겠죠. 검사도 다 하고 뭐 비용도 마케팅 비용도. 자, 이거를 제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업무를 제품을 개발한 프로세스가 있을 때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제 비용도 많이 들고 스타트업은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 물어보고 했으면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기 쪽에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소스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했지만 제아의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스 회사 가시면 정말 소스만 20년 넘게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접촉을 좀 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저기 이제 제품이 있는데 맛을 안 보시고 이 제품도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이 차이에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제로하고 0.1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목표가 제로였으면 제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제품은 실패했지만 이번에 다시 재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을 완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하우가 터득했기 때문에. 근데 노하우에 비해서 출혈이 굉장히 큰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나 뭐 아니라도 제로 이제 설탕은 정부 정책에서 소화비만이나 이런 데 고혈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만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이 제품도 리도프입니다. 이 제품 만들 때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팔렸어요. 자, 이 제품 만들 때 초량동 불백이라 할 때 MD들이나 뭐 누구나 이랬습니다. 초량동 어디야? 부산의 초량동 유명해? 안 유명해? 안 돼. 바꿔. 이 네이밍을 계속 바꾼 거예요. 뭐 성북동 불백, 뭐 기사식당 뭐 이렇게 서울 지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집을 좀 부렸죠. 왜? 그쪽은 너무 또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내려와 먹어봐라 하고 하다가 이제 진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먹고 맛있고 했는데 이게 시사한 바는 뭐냐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어지간한 그랬을 때 생각이 들었을 때는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성북동 물백이 이 제품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 처참했습니다. 왜? 누구나 아는 제품이기 때문에 맛을 안 보려고 합니다. 구매를 안 한다고요. 근데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티몬하고 이제 1년 독점 계약에서 티몬을 좀 많이 키워서 1년 독점 끝나고 네이버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뭐 쿠팡도 팔고 이것도 제품이 한 400만 개 넘게 팔린 제품입니다. 브랜딩 할 때 본인의 시장 조사가 맞다고 판단되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셰프와 프레시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독점 공급.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 피트밥인데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출 주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는 햄순유는 수출이 어렵습니다. FTA 때문에. 그리고 뭐 FDA 승인도 받고 하는데 식품이면 김밥은 가능합니다. 이게 냉동김밥이에요. 냉동김밥인데 일반적으로 김밥은 야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소세지를 넣고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란 만든 거예요. 냉동인데 맛있겠냐 하지만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샘플이 들어갔고 베트남에 꿈마트라고 4,000개 정도의 편의점 같은 매장이 있는데 거기 지금 입점이 그냥 9월 추석 지나고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전략적으로 만든 거예요. 잘 팔리겠다 보다 저희도 기업이 올라가려면 이제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이런
게 중요해요. 테크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든 제품인데 성공했고 가장 큰 장점은 김밥은 일반 김밥은 우리가 아는 고목면 김밥이랑 700에서 800kcal 네, 이게 거의 낮춰서 이 쌀도 길이의 곤약입니다. 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340에서 400. 자, 이걸 우리가 후기에 보면 가장 감명 깊었던 후기가 뭐냐면 맞벌이 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맨날 라면 끓여 먹어라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김밥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애들이 김밥을 너무 잘 먹는다고. 자, 이렇게 돼서 입소문을 좀 타게 된 거예요. 자, 저희는 다음에 이제 케어푸드로 넘어가는 시간 많이 들었죠. 케어푸드로 넘어가는 이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한 거와 똑같아요. 저희가 완전한 플랫폼을 가려면 쿠팡도 플랫폼을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로켓프레시라는 오프라인이 결합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마켓컬리도 온라인에 새벽 배송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자사몰과 제조를 좀 결합시키려고 합니다. 물류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리드오프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사몰 제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보다 더 유명한 제품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회사는 유명하지 되지만 제품만 유명하면 회사도 같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확실한 걸 가지고 한 제품에 집중해서 리드오프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은 그냥 따라서 같이 매출 올라가요.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장봉 안에 넣다 오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리드오프 제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하시 다른 여러분도 결합을 시킬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하면 이제 인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인적 구성 결합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나중에 되면 뭐 인원이 많아지면 하겠지 하지만 지금부터 2명, 3명일 때부터 정해놔야 돼요. 그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이거는 제가 느끼고 아직까지도 지금 같이 하시는 분한테 뭐 지금 뭐 앞에 제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이게 목표 시장을 설정할 때 50%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 굉장히 잘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합니다.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지켜지냐? 아닙니다. 시장만 해가지고 시장에서 마켓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시장의 흐름에 낚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제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 해가 목표를 그대로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에너지도 낭비되고 나중에 결과에서 못 미칠 때 실망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장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 잘 뿌려놓으면 나머지는 시장의 흐름이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반을 굉장히 신경 써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것만 뭐냐면 지금 막 많은 걸 스타트업이니까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요. 옆에 또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애초에 목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목표가 틀어지면 계속 가지치기 하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애초에 목표한 걸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건 뭐 제가 하는 건데, 이거예요. 굉장히 이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결정을 할 때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A4지를 딱 반으로 접어서 해야 할 이유, 안 해야 할 이유를 딱 해요. 근데 해야 할 이유가 많으면 하는 거고, 안 해야 할 이유가 많으면 안 하는 거예요. 가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적으면서 뭘 하냐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게 나와요. 안 해야 될 이유인데 그 이유가 맞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사업을 지금 3년차, 뭐 개인 7년차인데 이걸 말씀드린 게 아까 내가 생각하는 본인은 그렇게 강하고 똑똑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합니다. 혼자서 막 다 하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빨리 와요. 또 매너리즘이 빠져요. 그럴 때일수록 쉬어가야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루를 해도 10시간 했는데 1시간의 효과밖에 못 보잖아요. 하루 쉬고 오잖아요. 1시간에 10시간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오래 관리해야 되니까 오래 하시려면 이걸 꼭 지키셔야 된단 말입니다. 매달린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
경영일기인데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하면 3년 전에 일이 다시 튀어나오고 2년 전에 일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본인만 알 수 있게 다 해놓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누구를 만났든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뭐 했든지까지 기록에는 당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팀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다 합니다. 기계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 사는 것도 사람이고 이 일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사람들 많은 얘기하겠죠. 이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라 성공하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팀을 구성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원 사업을 꾸준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지원 사업 오해를 많이 하세요. 눈먼 돈이라고 막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원 사업 하면 뭐가 좋냐면 정확하게 이 과정을 배우게 돼요. 왜? 전문가들하고 하니까. 그리고 돈이 큰 돈이라고 큰 돈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 테크트리에 맞는 사업을 순서적으로 해야 돼요. 돈에 상관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뭐 R&D, IR 뭐 이거 언제 하지? 뭐 팁스는 언제 가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 준비하고 뭘 하려고 하면 늦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예를 들면 IR 컨설팅 우리 IR 투자 받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했지만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 모든 계획과 각오와 앞으로의 방향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사업 테크트리에 맞는 로드맵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제가 생각하는 멋진 OS예요.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인데 진짜 전문가 집단하고 일하는 거예요. 혼자서 못하는 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돈의 자금의 규모에 따지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거는 하십시오. 이 집중이 생기면 팀원들은 엄청나게 스킬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인적 교류를 하시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느낀 건데 같이 업을 하다고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나 보면 한 50%는 안 하시고 30%는 그대로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인맥을 뭐 안 만나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옆에 공장이 많고 식품회사 많아요. 한번 힘든 고비를 넘기고 하시면은 3년 만에 순식간에 또 올라옵니다. 더 크게. 그게 왜냐면 집약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10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지겹죠? 자, 스페셜리스트가 될지, 제너럴리스트가 될지는 이제 보통 CEO가 되면 깊이도 알고 싶고 넓이도 알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일에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돼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 어떤 걸 할지 폭을 높이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 다 하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요거는 꼭 생각을 잘 하시고, 아까 말한 정부사업이나 지원사업, 그리고 OS의 장점을 살려면, 아웃소싱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만 보면 굉장히 커요. 전문가 집단하고 브레인스토밍 한 자체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투텍 전략인데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당장 사업을 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성과를 내야 돼요. 급하니까 빨리 하고 싶고 그런 일은 해야 됩니다. 왜? 수익을 내고 해야 창출해야지 운영이 되니까. 근데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아까 자사몰 운영하는 브랜딩이나 제품에 대한 브랜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투자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당장 80%는 빨리 하는 거 중요하면 이 80%는 빨리 하는 거예요. 20%는 투자하는 거예요. 비중이 빨리 하는 게 더 급하다 하면 90% 하는 거예요. 5%, 10%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브랜딩을 하는데 돈을 준다고 광고한다고 막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대기업이나 집단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많은 팬덤이 필요해요. 그분하고 그렇게 팬덤을 갖추려면 꾸준하게 오랫동안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투트랙 전략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작게나마 블로그에 글이라도 내 상품을 인스타에 올리든지 작게 시작하세요. 그게 나중에 1년 지나면 엄청난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 말씀드리고. 이게 끝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관심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저도 창업할 때 정말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시고, 오늘 가볍게 좀 들으시고, 이 정도 이 자리에 왔으면 전부 다 이분들은 성공하실 걸 저는 믿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이 찾아다니면서 발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노력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시고,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성공하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5월 달부터 5회차 커피클럽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PT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내공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휴밀 김경환 대표님의 스피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휴밀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환 대표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피트쿡 대표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한 4년 차 이제 갓 들어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처럼 3년 차, 4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구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들으면서도 많이 감탄하고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휴밀은 밀포 휴먼, 즉 사람을 향한 식품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휴밀이라는 회사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 저희도 역시나 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네, 저희는 창업 스토리를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 식품을 주로 유통, 즉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우연찮게 식품 제조 회사에 스카우트되게 되면서 다양한 식품들을 기획하고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를 하던 저와 30년 정도 된 선식 기술을 이어받아서 2대째 이어받으면서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좀 발전시킨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태근 CTO가 함께 만나서 휴밀을 창업하게 됐어요. 저희 처남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식품 제조회사에 스카우트돼서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따님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형 동생이었던 사이에서 이제는 처남 관계가 돼버리면서 이제는 좀 옛날에 그런 선식 미숫가루를 만들던 그 공장, 그 회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식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저희 휴밀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들고 싶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선식과 미숫가루. 왜 곡물은 볶아서 가루를 낼 수밖에 없는가? 왜 그 맛은 고소할 수밖에 없는가? 에서 저희는 출발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식품들을 기획하고 제조를 해 나가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이 바로 식물성 크림 분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다수의 선식 혹은 단백질 쉐이크 혹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식품들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식물성 크림 분말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건강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식물성 크림 분말은 다른 말로 커피 프림입니다. 커피 프림은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들 커피 프림 몸에 안 좋으니까 커피 많이 먹지 마라 라고 하시죠. 이 가루 자체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하지만 이름이 식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대다수의 식품들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원료들을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첫 번째 아이템 분말 두유예요. 저희는 두유 아시죠? 우리나라는 두유를 워낙 많이 먹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유를 분말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두유라는 거는 미숫가루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 게 아니고 우유처럼 부드럽고 밀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죠. 저희가 만든 분말은 부드럽고 밀키한 맛이 나는 특징을 대표로 해서 100% 식물성 원료고 첨가물이 전혀 없고 그리고 콩의 특징인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원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 분말 두유를 액상이었던 두유를 건조 과정을 거쳐서 분말을 만들어내는 형식이 아니고 콩에서 바로 액상화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12단계 35시간이라는 기술이 기존에 있었던 분말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 기술을 극단적으로 단축시키게 되었고 3단계 공정 1시간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그런 초단축 공정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상용화를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공정을 통해서 공정도 75% 단축시키고 제조 시간도 95% 단축시키면서 가격도 저렴해졌고, 여기서 큰 특징이 액상을 건조해서 분말을 만드는 과정은 인스턴트 방식이에요. 당연히 맛도 변질되고 신선한 맛도 떨어지고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저희는 액상화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진 분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분말이라는 거죠. 물을 탔을 때 비로소 갓 만든 신선한 맛이 나는 두유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를 통해서 두유 시장을 한번 재배해보자라고 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게 바로 3세대 두유라는 분말형 두유예요. 분말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재료들을 섞을 수 있었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난수화성 말토덱스트린 같은 그런 좀 식이섬유 제제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섞으면서 기능성 두유를 만들게 된 거죠. 물만 부으면 바로 신선한 맛이 된 그런 두유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제품이 시장에 질이 잘 먹힐 줄 알았어요. 너무 이건 혁신적이다, 우리끼리 최고다 해서 와디즈를 진행했죠. 와디즈를 진행하면서 한 2달 정도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니 와디즈에서 판매가 한 800만 원 정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나 혹은 1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었던 거죠. 800만 원 와디즈에서 1억, 2억씩 하는 애들 천진데 우리 800만 원 벌어서 이거 과연 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출시를 한번 해봤어요. 역시나 하루에 저희가 예상한 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팔려야 되는데 100만 원도 채 안 팔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우리 망하겠구나. 시작하자마자 부도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너무 머릿속이 좀 많이 깜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 원료는 분명히 좋은 원료인데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피봇을 이뤄냈습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리려다가 제가 말을 하면서 좀 깜빡했는데, 이 과정까지 저희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 그를 통해서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딱 이 단계까지가 저희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이제 거기 계신 교수님들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템을 좀 피봇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건강하다. 건강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사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은 건강함을 원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당연히 더 맛있어야 되고 더 간편한 식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맛있다는 거예요. 피트쿡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품은 맛있어야 잘 팔린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식품 기업들은 당연히 그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더욱더 저렴하고 식품에 사용했을 때 즉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금액의 원가를 가진 그런 원료들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템을 피봇을 했습니다. 가루선생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급하게 만들게 되었고요. 이 브랜드 가루선생이라는 이름은 이틀 만에 나왔고 로고도 3일 만에 나와서 5일 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다노바 콩크림 스프라는 제품이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이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에 나오던 비건 스프와 맛이 비슷하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맛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저희 제품은 모든 지금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간편 대용식 이런 가루류 제품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100% 자연 원료만 사용한 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그 흔한 설탕조차 들어가지 않고
설탕 대신 저희는 비정제 원당을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주로 마케팅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100% 자연 원료, 100% 순식물성,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식물성 단백질. 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 음료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듯이 약 12종류 정도의 제품들 현재 판매를 하면서 거의 매달 하나씩 계속 런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가로 선생은 런칭 후 2년 동안 저희 자사몰에 180만 명의 고객이 방문을 하면서 약 13만 건의 주문이 일어나게 되었고, 중요한 것이 평점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한 4만 개 넘는 지금 리뷰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평점이 거의 4.8점에 이룩할 정도로 되게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되게 높은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제품이 정말 신기했던 게 카페들이 저희 제품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그냥 카페에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매를 하자 해서 사이트에 이제 사업자 전용 구조를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약 30여 개의 전국 카페에서 저희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셔서 거기에서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근데 이런 카페에 가셔도 저희 가로 선생 이름은 못 보실 거예요. 저희랑 협약할 때 가로 선생 이름을 절대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그 사장님들도 그걸 원하세요. 자기가 개발한 원료라고 말을 하시고 싶어서 저희 그렇게 위민해서 현재 지금 도매로 납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에도 입점을 하게 됐는데요. 롯데백화점의 자체 브랜드인 CCOC에 저희가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 사진은 현재 부산 롯데백화점의 행사를 팝업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어제 찍어서 지금 가지고 온 사진인데, 현재는 김포공항점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롯데백화점 지점에 이제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게, 행사를 진행하다가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시음을 오셔서 한 잔 드시고 10분 뒤에 다시 오셔서 한 잔 드시고 10분 뒤에 또 오셔서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친해졌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시더니 저희 일행이 있는데 맛 좀 보여줘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할아버지 4분이 내려오셨어요. 정장, 검은색 정장, 빨간색 넥타이를 매시고. 너무 이분들 뭐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알고 보니까 롯데백화점 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맛있다. 이거 MVC 라운지 넣자. 라고 해서 그 VIP 라운지죠. 백화점 내 VIP 라운지인데 전국 31개 지점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서 스페셜 음료로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선보였던 적도 있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만들어가는 이 원료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가로 선생이라는 브랜드를 B2C 시장을 통해서 먼저 쭉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B2B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 기업들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고. 샘플 달래요. 너네 분말 듀라는 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우리한테 한번 줘볼래? 라고 해서 연구소에 저희가 샘플링을 하기 시작했고, 위쪽에 있는 납품 기업은 실제로 현재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밑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샘플링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중에서 저희가 뭐 자세하게 대비라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만드는 이런 간편 대용식 식품도 있고, 의외로 아이스크림도 있고, 의외로 소스도 있고, 의외로 빵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기업들이 저희 원료를 활용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뭘 느꼈냐면, 저희는 단순하게 분말 두유를 만들어서 두유 시장을 재패하겠다라고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3, 4년이 흐르면서 지난 우리 회사에 걸어가는 길은 오히려 그쪽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비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 비건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커다란 기업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료를 찾다가 하필이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저희 원료를 찾았다는 거죠. 그 서칭 능력이 되게 좀 신기하긴 한데, 지금도 지금 나와 있는 회사 말고도 계속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인스타를 통해서 보통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인스타를 보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먼저 또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호주, 일본, 베트남, 미국 등지에 현재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큰 규모는 아닌데 저희 브랜드 제품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곧 이제 원료 쪽도 현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수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이 원료가 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마케팅 회사, 저희는 식품을 만들면서 마케팅도 같이 해서 같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주로 IR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아이템 자체를 좀 피벗을 통해서 저희는 IR을 비건 식품 혹은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원천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원료들이 먹힌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원료 쪽으로 조금 더 R&D를 집중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두유를 시작으로 해서 요즘 그 비건 밀크, 식물성 밀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오트 밀크죠. 귀리 우유라고 하는데, 이 오트 밀크를 저희는 파우더하는 것에 최근에 성공을 했고, 성공까지는 아니고 한 80%, 90%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경남 창경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서 이번에 8월달 팁스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팁스 발표가 끝났고 어제 1차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성공 혹은 후보로 선정이 돼서 이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통한 소이밀크 그리고 곡물을 통한 오트밀크, 이 개발이 모두 끝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세상의 모든 작곡류를 밀크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견과류는 아직 멀었고요. 그런 곡류와 두류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정말 다양한 맛에, 다양한 풍미에, 다양한 영양의 식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왼쪽 부분인데요. 주로 간편 대용식 혹은 디저트류 쪽을 현재는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향후 앞으로 소비자들이 밥 먹는 시간에 실제로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협업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좀 이쪽 푸드 쪽에서는 제일 핫한 게 대체육이죠. 이 대체육에서도 저희의 원료가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부드러운 맛이라든지 혹은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분말 원료로서 좀 활용될 수 있게끔 지금 몇 군데 대체육 회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즈닝 소스 쪽 시장도 워낙 큰 시장인데 지금 비건 소스 쪽도 좀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 원료를 써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발효식품,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 다이어트 식품, 이쪽 시장도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현재 지금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트렌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발생하고 있는 식품 트렌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시장이에요. 비건 식품 시장, 단백질 식품 시장, 그리고 간편 대용식 시장. 이 세 가지 시장에 저희의 원료는 다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B2C 시장만 노렸던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B2C 시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B2B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해서 현재는 사업 방향을 좀 크게 잡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장사 위주의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살자라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큰 개념으로 현재 사업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잡다 보니까 경쟁사도 커지게 됐어요. 우리의 경쟁사는 무려 유제품 제조회사, 글로벌 유제품 제조회사들입니다. 이 글로벌 유제품 제조회사들인 식물성 밀크의 시장을 벌써 13%나 뺏기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지만 웃긴 게 13%의 시장을 뺏겼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13%의 시장은 이 유제품 회사들이 창조해내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해먹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사지만 결국은 우리의 고객사가 될 제품이라고, 고객사가 될 브랜드, 고객사가 될 제조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장에서 부딪힐 그런 경쟁 제품들이 바로 간편 대용식 제품들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제일 처음 설명드렸죠? 그런 건강하지 않은 원료들 혹은 맛이 없는 원료들을 저희의 원료들로 대체하면서 저희는 곡물성 대신에 식물성 프로틴 쉐이크 혹은 단백질이 아니죠. 다이어트 쉐이크. 이런 제품들을 시작으로,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먹기만 했는데도 한 끼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식단까지 개발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거를 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게 저희의 연역이에요. 저희가 2018년도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제품 개발 혹은 이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 정말 무모하게도 처음부터 덜컥 공장 계약을 하고 식품 제조회사를 차려버렸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죠. 차리기만 하면 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제품 개발, 식품 원료 개발을 해서 제품을 딱 냈더니 실패를 아주 쓰게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피봇을 통해서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하고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도에 가로 선생을 런칭하면서부터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2018년 후반부터 2019년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은 거의 개발 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보육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정말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 계획서가 보통은 저도 예비 창업자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사업 계획서 저거 뭐 대충 만들어서 뭐 대충 설명하면 되지. 설명용 자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업 계획서가 실제로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만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해보시면 사업 계획서가 우리 사업에서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절대 내 스스로가 부풀리거나 줄일 필요도 없고요.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피봇해 나가셔야 돼요. 그 피봇을 통해야만 우리 사업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구멍가게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좀 놀아보려고 그렇게 까불거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피봇해 나가면서 성장시켜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피봇을 해 나가면서 다양한 그런 보육들을 받게 됐어요.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을 선정되고 김해 창업사관학교도 들어갔고 뭐 그러다가 운 좋게 신보 스텝업 프로그램에 이제 덜컥 좀 합격을 하면서 좀 융자도 크게 받게 됐고 융자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팀원도 늘려가고 이제 좀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데모데이를 다니다 보니까 투자사도 붙게 되었고 그러면서 투자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구나.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뛰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왜냐하면 규모를 키워놨는데 더 이상 매출이 발생 안 하거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아주 빨리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좀 획득하려고 저는 뛰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좀 시드 단계의 그런 그 투자를 종료를 시키고 이제 프리 시리즈 A 정도의 규모로 현재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2022년도에 창도패를 진행을 해서 선정은 됐었는데 중복 사업이 좀 있어서 이번에 좀 포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또 운이 좋았던 게 창조 경제를 통해서 팁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가로 선생 제품들을 이제 더 많이, 더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런 기업체들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를 받아서 설비를 좀 증설시키고 그 증설시킨 설비를 통해서 캐파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저희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종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식품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은 분말 한 1톤 정도 하루에 약 3만 인분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자체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처음에 임대로 시작했다가 이것도 우연찮게 좀 저희가 자가로 확보하게 되면서 현재는 자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마케팅 팀을 보유하고 있어요.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까지 가해주고 있는 마케팅 팀을 얼마 전 빌딩을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은 자연 채광과 인공 채광이 있는 스튜디오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서 저희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소개시켜 나가면서 저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고요. 지금은 디자인 컨텐츠 영업, 그다음에 제조팀 이렇게 마케팅팀과 제조팀 두 개로 나눠서 공장과 사무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은 판매 쪽으로 좀 더 기획 쪽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팀을 좀 더 늘리는 과정에 있어요. 저희의 그 B2C 전략인데요.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기술력과
저희의 마케팅 능력을 융합시켜서 다양한 제품들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해내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디벨롭을 하고 그리고 정식 패키징으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런 타겟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그 MZ세대라고 해서 이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가치 소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해졌더란 말이죠. 그 원하는 니즈를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브랜드 전략을 저희는 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브랜드를 빨리 출시해서 빨리빨리 그 세대들에 맞추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 향후에 이 브랜드들을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식품도 있지만 다양한 OEM을 통해서 또는 다른 식품 제조업체들의 제품들을 저희가 유입을 시키면서 결국은 식품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브랜드 제품 그리고 R&D 시킨 원료 그리고 다양한 그런 OEM 제품들을 기업체나 유통업체들에게 공급을 해나가면서 국내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한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즉 B2B와 B2C를 모두 먹고 가겠다. 그러면서 글로벌로 성장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최종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도 사실은 강연이라기보단 저는 오늘 좀 커뮤니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서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처음에 너무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3, 4년 정도 됐던 그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아직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 사이에 간극에 존재하는 어려운 부분이나 노하우 분들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면서 커피하고 샌드위치 가지고 오셔서 편하게 드시면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강연 너무 좋았고요. 와, 내공과 그런 창업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너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질문들 따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업을 이제 해 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한 가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한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철학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호 대표님부터. 네. 네. 저 창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가족들이 좀 저희 제품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고2 중3인데 우리 아빠 홈페이지 보면 안다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실 때,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느끼지 못한 성취감이 사실은 가족하고 관계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정해 줄 때가 가장 기뻤고, 가장 힘들 때는 사실은 거의 매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시고 CEO와 되기로 하신 분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이 끝났다 생각하면 그 일이 다시 다른 일이 와요. 예를 들면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을 다 지었고 힘들게 지었어요. 근데 끝났구나, 이제 좀 숨을 돌리겠구나 했는데 또 생산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또 구해야 되고, 매 순간이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창업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해요.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했냐, 목표가 저는 은퇴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9살인데 55세에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제가 평생 이 일을 계속한다 생각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그만둘 거. 근데 은퇴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돈을 정해놓은 거 아니고 금액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금액이라는 게 내하고 뜻이 안 맞거든요. 그럼 돈을 쫓아가는 게 내가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55세 이후를 꿈꾸고 있으니까. 항상 그거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오셨지만 그 목표를 뭐 금액도 좋습니다. 뭐 물건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를 꼭 정해놓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영 철학은 은퇴 시기나 뭐를 정해놓고 끝을 정해놓고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일까요? 네. 제가 창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일 처음 좋았던 순간이었어요. 그 제품 처음에 개발해서 출시했는데 실패하고 엄청 힘들었다가 다른 피봇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를 택했는데 소비자들이 사기 시작하더니 댓글이 갑자기 주르륵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 원료로 이런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칭찬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우리 이 길 계속 가야겠구나. 아, 우리는 이거밖에는 이제 답이 없다. 우리 이제 계속 가자. 좀 원료 개발이나 제품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성을 좀 더 깊이 더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나 창업하시면서 동일하실 거예요. 그 자금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자금을 유치하고 만들어가고 어쨌든 그건 대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직원들이나 팀원들은 같이 이렇게 돈을 만들어가는 입장이라면 그 돈을 벌어오는 건 결국은 대표자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그랬어요. 어제보다 사실은 오늘이 힘들어요. 1년 전보다 올해가 훨씬 힘들고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좀 편하게 살려고 창업을 했다. 처음에 다들 대표님들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나면 골프 치시잖아요. 그 골프 치러 다니는 그 대표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팀원들한테도, 야, 나 좀 편하게 일하려고 창업했는데, 이러면, 아니 대표님이 제일 빡세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들어야 결국은 회사가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 철학에 대한 부분은 저는 경영 철학 쪽을 오히려 우리 팀원들의 성장으로 좀 삼고 있어요. 회사라는 게 혹은 이런 기업체라는 게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성장이 목표겠지만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우리 지금 이 스타트업을 믿고 같이 오고 있는 이 팀원들을 내가 성장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 길 찾아서 떠날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그 친구들이 더 좋은, 더 큰 세상을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대표자들의 역량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좀 경영 철학을 잡고 같이 하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좀 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감이 많이 가는 답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김상호 대표님이 하셨던 그 은퇴 시기나 이제 엑시트 시기를 꼭 정해놓고 하자라는 말씀 진짜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창업을 이 까딱 잘못하면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김경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점점 회사가 커가면 커갈수록 책임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부채도 커지고 리스크도 커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궤도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스스로 그 언젠가는 그 성과를 이제 열매를 이제 맺었을 때 쿨하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잡고 하시는 거 아주 크게 공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철학도 정말 크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처음에는 대표자나 창업자들이 다 이끌어가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팀원들의 힘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 사항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네, 가장 먼저 손 드셔서.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이자 이제 현직 셰프로 한 10여 년 정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이제 음식 계통, 푸드 계통이어가지고 오늘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두 대표님 이제 말씀하신 거 다 들어봤는데 솔직히 처음에 김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쪽, 이제 피트 쪽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이것저것 솔직히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요즘에 다이어트 사업도 많이 뜨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몰랐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진행을 더 해야 만약에 저도 이제 앞으로 창업을 했을 때 좀 더 빨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김경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루 쪽은 사실 요리 쪽으로 치면은 사용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호주에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소이, 그러니까 콩 쪽으로 관련된, 두유 쪽으로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모든 거의 거기에 일반 카페들조차 소이 밀크를 비치해 놓고 이제 소이 라떼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혹시 조금 더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해서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부터 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에 납품을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카페에는 시간이 생명이죠. 그쪽에서는 제조를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고객을 쳐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시장은 오히려 액상 밀크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가루는 녹여야 되고 타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한두 개가 더 늘어나 버리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쪽에는 오히려 저희의 완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저희만의 특징적인 맛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대표님들이 사장님들이 개발할 수 있는 레시피의 종류가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제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현재는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실제로 좀 글로벌 사회에도 진출을 할 때도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 음식점보다도 가공식품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도 뭐 HMR 시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HMR 시장은 식당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조리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 시장보다 좀 가공되어 있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류 쪽으로 현재 지금 포커싱을 잡고 있고 거기에 저희의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영업력을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이라 하죠. 네. 우리 매출 보면 1월달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다이어트하고 이제 요즘 바디프로필이 워낙 유명하니까 일반인들 3, 4월달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폭발적으로. 그 6월달, 7월달 사진 찍고 비키니 입고 밖에 나가야 되니까. 자, 그걸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홍보는 저희가 피트니스 대회를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스폰서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메인 스폰서는 뭐라고 저희가 부스를 짱큰 걸 얻어서 그 자리에서 먹게 시식을 하고 그 다음에 쿠폰을 줘서 하면 택배비 할인도 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처음부터 크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회가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먹던 음식이 드시는 분들이 대회에 입상을 하고 1등하게 돼요. 유명한 선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그분들한테 계속 2년에 대해서 후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 후원하고 이제 후원도 하고 스폰서도 할 거니까 또 고객들한테도 주고 저희는 장기, 단기로 나눴어요. 장기는 정말 의욕 있고 정말 멋진 선수가 될 분들은 꾸준하게 해주고 단기 후원은 이제 인스타 셀럽 분들 그냥 저희가 몇 번 드리고 후기를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타겟팅을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됐고 그 홍보하기 전에 제품을 개발하면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다, 살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얼마였고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순간 다이어트 식품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유행하고 살 빠졌다 하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시장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장에 제품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시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레시피 사업이나 그런 레시피 쪽을 조금 더 개발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원재료를 소고기, 돼지고기를 쓰지 않습니까? 레시피는 계속 가야 됩니다. 저희가 소스를 만드는 것도 레시피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삼겹살만 먹고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이제 지났어요. 구워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선 게 이제 무조건 소스예요. 레시피. 그래서 저희가 소스도 하고 레시피도 당연히 저희도 양념육도 하거든요. 아까 불백 같은. 이제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그 소스 같은 건 특이한 그게 나와야지 또 하나 히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개발 중이고 이제 소스 업체도 저희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료를 활용하고 이제 소스를 활용한 그런 레시피들을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레시피는 부목 제조 보고보면 이제 어차피 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차이점은 셰프 출신이니까 또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뭐 어떤지 알겠는데 셰프님이나 일반 유명한 식당 가면 높은 식당 가면 뭐 배를 갈아 쓰고 자기네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제조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조는 대량 공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를 갈아서 넣고 하면 3일 숙성해야 되는데 예, 공장에서 그게 힘들어요. 3일 동안 내려놓고 출고가 빨리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맞춰졌는데 그런 것도 하면 이제 프리미엄급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셰프님이 하시려면 그 셰프님 시장을 위로 올리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진입은 힘들어도 꾸준하게 올라와서 프레임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그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예, 시장이 좀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갑자기 자리를 맡게 됐는데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 소개를 안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까 공태영 대표가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됐고요. 저는 공태영 대표랑 같이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경남 커뮤니티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CTNS 공기장 대표이고요. 저는 2차 전지 배터리팩 제조 사업과 엑시토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6월에 여기 창조센터에서 창업했고요.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러비어스프 대표 장대영입니다. 피트쿡 김상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식품업계 쪽에서 내년에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배출 이슈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수산물을 앞으로 이제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조미료 부분에서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수산과 관련된 조미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예정된 이슈가 있는데, 대표님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김밥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산 연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피봇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외부 환경에 있어서 피보팅 보통 할 것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피보팅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있던 시장을 벗어나서 소비자는 필수적 있습니다. 그 소비자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우리 팬덤이 형성된 부분만 잡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가장 큰 거예요. 곡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가공무예요. 곡물 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돼지고기 속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저희도 원료가 많이 올랐고 이슈는 항상 있긴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이슈는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망상 오염수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러시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피보팅이란 제품의 피보팅이 아니고 전략을 좀 바꾸는 거죠. 이제 그 이탈하는 소비자를 더 잡기 위해서 남아있는 고객을 더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해서 외부 환경이 너무 변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 전체 고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물 안 드실 것 같지만은 꼭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더 지출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저도 그런 외부 환경이 많을 때마다 변경하고 바꿨으면 아마 이렇게 로드맵대로 못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신뢰를 갖고 저를 스스로 믿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다고 수사무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제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강점을 강화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이버스산 최성원 부대표라고 합니다. 저기 휴밀의 김경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피트쿡에서 아까 소스 나눠주셨는데, 휴밀에서 혹시 티셔츠 가지고 오셨는지, 농담이고요. 저기 처음에 B2C로 이제 거의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B2B 쪽으로도 양쪽 다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제 B2B를 처음 이렇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또 크게 느꼈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B2C, B2B 다 하고 계시지만 각각 채널에서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식품 기업은 B2B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희도 저희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B2B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유가 식품은 제조회사에서 캐파를 늘려서 대량 생산을 할수록 단가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원료도 저희가 가격 협의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결국 제일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돼야 되고 저희의 능력이 대기업의 유통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B2C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 자체가 그랬어요. B2C로 시작을 해서 BEP 구간까지만 우리는 B2C에 집중을 하자. 그 이후에 BEP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시리즈 A 이상의 투자를 진행을 해서 공장을 크게 증설을 하고 B2B에 본격적으로 임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식품 기업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죠. 여기 적혀 있는 건 대기업들만 저희가 지금 목록을 적어놨는데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이 연락이 왔었고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의 문제라면 그 MOQ를 맞춰낼 수 없다는 거죠. 저희가 좀 제안 드리는 MOQ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20kg, 뭐 50kg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저희가 처음에는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계를 다시 돌리기에는 CIP라고 해서 전체 세척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 B2C만 해서 나중에 B2B 하자고 했었는데 중간에 B2C가 끼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다행히 한국 야쿠르트에서 제일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거든요. 특히나 큰 기업들은 한 번에 발주량이 좀 많아요. 보통 2톤, 3톤 이런 식으로 발주가 들어오니까 잘 됐다. 차라리 이때 그냥 해버리자. 그래서 2톤, 3톤을 납품하게 되면 거기서 100kg, 200kg 추가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조금 재고를 확보를 해나가면서 작은 기업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20kg, 100kg씩 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략이 살짝 바뀌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공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파일럿 규모를 아주 간당간당하게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는 좀 설비를 증설을 해야만 맞춰지는 단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비를 조금 더 증설시켜서 캐파를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식품기업에서 캐파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업은 어떻게든 가능해요. 우리 아이템이 이 시장에서 먹히는 아이템이라면 사실은 영업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식품기업은 캐파 못 맞추면 끝이거든요. 일례로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에게 분말 듀를 받고 싶대요. 자기네들은 일본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납품을 하는 식품 제조회사래요. 근데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 번 달량이 300톤이래요. 저희 공장에서 1년 내내 잠도 안 자고 만들어야 300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죠. 이제 지금 그건 몇 년 전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할 걸 그랬어요. 차라리 OEM 공장을 찾아서 추가로 하청을 줬더라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전략적으로 제가 너무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아무튼 계속 자충우돌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전략 수립하는데 굉장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것 같은데
B2B 어쨌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B2B가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쪽에. 네. 예. 저 지금 3년? 이제 4년 차 4년 들어갔습니다. 차. 이제. 네. 그러니까 팀 구성을 봤을 때 되게 짜임새 있는 팀 구성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B2C에서 B2B로 넘어가는 원치 않는 시기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도 네. 그 짜임새 있는 인력 구성을 해내신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 쪽, 저희는 이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이런 그 해외 쪽으로 넘어갈 때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직원이 바로 즉시에 필요했을 텐데 네. 그쪽은 어떻게 인력을 해결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처음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제가 했어요.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출 서류들 있잖아요. 그것도 구글링해서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춰서 이제 그 관세사 통해 가지고 이거 맞나요? 아닌가요? 다시 할게요. 계속 그 과정을 처음 수출할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그 서류만 작성하는데. 근데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코트라에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멘토링 비슷한 걸 좀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수출이라는 게 막상 한 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할 때.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쉬웠고 지금은 그냥 적혀져 있는 거 이름만 바꿔서 그 업체 이름 바꾸고 주소 바꿔서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일은 그 중간에 있는 그 관세사나 그런 그 뭐라고 하죠? 그 중간에 포워딩 회사가 거의 대부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수출을 했고, 근데 수출이라는 것이 이때까지는 저희는 들어온 요청에 의해서만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커지기 위해서는. 근데 영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팀원을 좀 그 해외 영업 혹은 국내 영업 팀원을 좀 빨리 좀 영입을 해서 그 친구가 전문성을 좀 발휘하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글로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 공장 규모 때문에 무서워요. 잘못 갔다가 100톤 들어오면 저희 집에를 못 가요. 사업 쪽에서 이렇게 뿌리 기술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자체 제품에 대한 기술인데 네네. 가장 일하기 편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가면은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경남권에서 특히나 인력 수급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누구 뽑든 많이 배우고 잘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누가 오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뒤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갓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저는 피트콕의 김상우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투 트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나 쿠팡과 같은 그런 플랫폼, 당장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법과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자산몰을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산몰을 운영하실 때 어쨌든 바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이런 프로세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임계점을 넘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초기에 또 2명이서 창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조직을 운영을 해서 자사몰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인 것 같아요. 제품이 일단은 외부에서